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의 토픽은 그저께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사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인데 앞에는 한번 브레이크가 있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 임기를 여는 2025년 취임사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입니다. 그 트럼프 취임사를 통해 본 트럼프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7대 통치 철학과 정책 기조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는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임기, 2025년 취임사, 영어로 inaugural speech, 네, 7대 통치 철학과 정책 기조. 여기 사진을 보아주시면은 미국 제47대 대통령 나널드 트럼프가 그저께 새벽에 있었던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낮 12시 경인데요. 조금 지나서 있었던 취임사인데요. 2차 임기 취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사에 보이는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임기의 국가를 움직이는 그런 정치 철학, 그리고 중요한 정책상의 기조들을 보기 전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 대단히 놀라운 분이죠. 예, 두 번째 임기를 맞는 그에 관한 몇 가지 대단히 놀랍고 주목할 만한 그런 점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과 2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미국 하원에서 영어의 표현에 하자면 impeached,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핵에서는 abuse of power, 권력의 남용, 오용, 그리고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질서 체제의 방해라는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이 되었고요. 21년에는 그해 1월 6일에 있었던 미국 캐피톨, 미국 의회에서의 그 전해에 11월 그 대선에 있었던 총 그 결과이죠. 대선 결과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선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불복하는 젊은이들을 선동한 그러한 근거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하원에서의 탄핵이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달리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그 유죄를 확정하는데요. 거기에서 유죄 확정까지는 미치지 못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몇 명 추가적인 그런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미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표를 요구하는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한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뉴욕주에서 중범, felony라고 하는데요. 연방법에 따르면은, 그리고 대부분의 주도 같은 기준입니다. 1년 이상의 imprisonment, 금고형에 처할 때 중범이고, 그러한 범법자를 중범죄자, felon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죄 확정이 된 그 펠러니의 유죄 확정이 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유일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6년 대선 캠페인 중에 그 미국의 석인 영화의 그 액트리스인 스토미 데니얼즈의 성추문에 잇따른 입막음을 하고자 하는 그 소위 영어로 허쉬머니와 관련되어서 거기 돈이 지출이 크게 생기자 자기의 비즈니스 레코드, 사업상의 그런 회계 장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의 34곳의 그런 위조, 조작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뉴욕주에서
그 펠러니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펠러니로 남고 그러나 국민들의 또 다수가 뽑아준 현직의 대통령 프레지던트 엘렉트라고 그래요. 선출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앞둔 그러한 지위를 존중을 해서 국가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고는 구체적인 금고형이나 또는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감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 케이스 자체는 무조건으로 dismissed 파기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뭐 타협안과 같은 그러한 사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연방의 그런 indictments 기소가 현재 pending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 기밀 문서인 소위 classified 국가 기밀로 분류됐다는 것이죠. 그런 다큐멘트를 잘못 자기 사적인 저택에 가져가서 잘못 다룬 실은 미국의 범죄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범죄인데요. 그리고 2020년에 선거 결과를 번복을 시도하고 거기서 권력이 남용하고 사법을 방해하고 그리고 2021년 1월 6월에 있었던 연방 캐피털 의회의 폭동, riot 사건에 관해서 incitement 그런 선동 등을 기소가 연방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불운과 또 엄청난 행운이 있었던 그런 대통령인데요. 이번 두 번째 임기 당선 직전에 적어도 총 3회의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귀를 수축한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러나 목숨을 유지한 그런 어, 거의 뭐 일상 언어로 하자면 끔찍한 그런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암살을 노리고 있었던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그 외국의 그런 테러 조직과 또 외국의 어떤 정부와 관련된 암살 음모가 적발이 됐죠. 그래서 총 3회 적어도 그 정도의 암살 시도 계획 음모를 겪고도 살아남은 survive한 대단한 불운이자 엄청난 행운의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26명의 여성들이 트럼프를 고발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rape 그리고 성폭행 그리고 sexual harassment 추행인 것이죠. 트럼프는 이 26명의 여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개별적인 모든 경우를 전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미국 헌법상은 현재는 그 두 번 임기가 가능한데 이 두 번째 임기에 당선이 됐는데 앞에서 있었던 임기와 두 번째 임기가 다른 대통령에 의해서 한 번은 브레이크가 걸린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첫 번째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1885년에서 89년, 그리고 93년에서 97년 두 번의 임기를 했던 민주당 대통령.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두 번째의 그런 떨어진 임기를 하게 되는 대통령입니다. 네, 이 취임사를 통해서 보는 그 우선 통치 철학을 보자면은 가장 커다란 선언이 모든 것을 그 합쳐주는 그런 어떤 타워링, 맨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Golden Age of America라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황금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Begins right now. 자, 바로 지금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취임사의 첫 문장이에요. 앞에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이 있고 전직 대통령들이 초대되어 있고 부통령인 전직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와 있고 그리고 fellow Americans 나의 그런 친구, 동료, 미국인들에 대한 인사 말 직후에 바로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취임사의 마지막 문장에도 Our golden age has just begun. 우리의 그 황금의 시대가 방금 시작되었다. 여기 has just begun은 현재 완료. 자기가 지금 조금 전에 선언을 맨 앞에서 했죠? 지금 내가 취임한 요 시간대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상징하는 의미는 미국 내에 국내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국외적으로 강력한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미국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은 어쩌면은 비교적 선방한 그런 경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또 힘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었는데요. 물가는 굉장히 치솟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쟁의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뜻밖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분열을 심화시킨 그러한 바이든의 국제적인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디프레스 시키고 반감을 가지게 한. 그래서 이제는 낙관적인 그러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본인이 쓰는 그 optimism, 낙관주의죠. unity, 우리가 이제는 한데는 뭉친다. strength, 그 힘, 아주 강력한 미국. prosperity,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힘들었죠? 나를 따르세요. 나에게 내가 이런 번영을 가져다 줄 거다. 그리고 American values, 보수적인 그리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기존의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겠다. 이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리퍼블리컨 공화주의의 정치 사회 철학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사람들 중에도 중도적이거나 또 어떤 혁신적인 또는 온화한 그런 공화당 사람들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말하는 공화당의 그런 가치관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구하고 알아오고 실천했던 공화당 철학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compassion,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함께 공감해주고 또 측은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힘든 우리 미국인들에게 courage. 그리고 exceptionalism. 미국의 그런 특출남, 탁월함. 미국은 그래서 예외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취임사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미국은 또 history's greatest civilization.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미국에 대한 해석적인 그러한 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자기만의 자기 나름의 그런 확신인데요. 미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비대 정부, 정부가 사람들의 경제 규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에 지나치게 규제하고 속박을 채웠다. 오늘부터 미국 시민들은 liberated, 해방이 됐다고 하는 오늘이 바로 이 취임식을 하는 1월 20일 2025년이 미국 시민들에게는 Liberation Day,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취임사의 또 앞부분을 장식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그런 풍요와 새로운 미국 이런 것을 선언한 그 중에 한 사람이 Herbert Hoover인데요. 1928년 슬로건을 보면은 이분은 상당히 부유한 트럼프와 유사한 상당히 부유한 그런 마이닝 엔지니어, 그 광업 엔지니어였는데요. 지금 광부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와는 많이 다른
이 광업, 마이닝, 그 엔지니어링 그 지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국제적으로 활동한, 그래서 상당한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던 분이 이제 2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A chicken in every pot. 미국 가정에 있는 모든 그 음식 단지에 치킨 한 마리. 그리고 a car in every garage. 집의 차고에 누구나 차 한 대씩. 이러한 풍요와 발전을 약속했던 허버트 후보입니다. 위대함과 번영과 복지의 미국을 약속했는데 곧 29년 가을에 미국이 대공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보 대통령의 끝은 물론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컴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미국 국민들과 또 미국 학자들의 이후의 역사적인 평가는 공적인 그런 퍼블릭 서비스의 경험이 짧거나 부족한 비즈니스맨의 대통령은 아니면 또 공직자는 그다지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퍼블릭 서비스가 짧은 비즈니스맨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커다란 그런 공감 능력이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 자체가 그런 일이 있질 않다. 무슨 소리냐 지금 경제가 잘 굴러가는데 그렇게 상당한 그 디스그레이스 그 치욕 속에서 대통령직을 마감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슬로건이 America First,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Put America First, 미국을 최우선으로 위치시킨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 취임사의 맨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Make America, 또 다른 데에서는 Make Our Nation Great Again, Greater than ever before. 그 전에 지금까지 언제보다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취임사 앞부분에도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나오냐면 미국의 경제적인 독립. 미국 독립국가 아니야. 미국이 외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 수입에 대한 의존 그런 것을 대폭 줄이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미국의 국내 산업 기업들의 보호, 그리고 특히 에너지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진 그런 천연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계속 수입을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거기에 지금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전형적인 민주당의 정부, 구제적인 정부, big government, 큰 맏형, 빅 브라더 같은 그런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제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Green New Deal, 친환경적인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액티브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추진을 브레이크를 거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해제하고 축소시키겠다. 미국의 보호 관세 정책을 관세를 대폭 올리고 보호 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렇게 미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은 이것만을 또 구체적으로 그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했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1920년에 당선이 되었던 워런 하딩 대통령. 물론 하딩은 처음에는 국민들의 상당한 인기를 가졌어요. 그러나 건강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직후에 하딩 대통령이 관계되었던 어떤 경제적인 커다란 그 정보 오염 스캔들과 여러 가지 그 추문들이 발견되면서 또 디스그레이스 그런 치욕 속에
잊혀진 그런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1920년에 그 하딩 대통령의 슬로건이 America First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대통령 중에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80년에 아주 그 능숙한 그런 언변과 그리고 영화배우 출신의 그 미끈한 용모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80년의 슬로건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 또한 어,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고 또 넉넉한 어플 미들 클래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그 힘든 미국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부담을 가중시켰던 대통령으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미국이었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의 전반적인 그 국민들의 인기도, 존중심은 상당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굉장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고 꼽히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카툰에서 America First 벼랑에 더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에 미국의 뭐 풍자 만화, 시사 만화니까 미국의 대개는 또 이런 시사 만화가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입니다. 뭐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비판적인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서도 일종의 세타일인 그러한 정치 사진 같은데 그러한 정치 논평이 가해진 그런 일련의 만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책의 기조인데요. Border Security. 미국의 남쪽에 국경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고 Immigration Reform. 이민법을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제 미국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 그런 애절한 그런 손이 Border Security, 반벽, 철망에 의해서 가로막혀져 있는 그러한 표현 그림인데요.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에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도 물론 취임 첫날에 상당히 많은 그전에 트럼프의 정책을 다 무효화하거나 원점으로 돌리는 행정명령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센 규모의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이 이민 문제입니다. 불법 이민을 완전히 봉쇄하겠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가차없이 추방하겠다. 그리고 남부 국경에 대한 방위를 강화하고 멕시코에서 마약으로 카르텔 조직을 운영하면서 미국으로 막강한 그런 자금력과 또 그런 무기 소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을 들락거리는 이 집단을 국제 테러범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처벌하겠다는 그러한 발표입니다. 이 불법 이민을 봉쇄한다고 하고 이민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북 국경에서 소위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보안일 뿐만 아니라 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온갖 추악하고 지독한 범죄와 그런 것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응징하고 미국을 순화시킨 순수한 그런 옛날의 미국으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국가 보안이 사회적으로는 또 안전한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러나 그 주장에도 많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사회나 정치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런 이민자들이 정말 미국의 기존의 그런 범죄자들보다도 더 악한 그런 범죄를 심하게 저지르는 확률이 비율이 더 높으냐? 그들의 실제의 그 범죄율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의 자유를 복구시키겠다라는 주장입니다. Restoration of freedoms and merit-based values. 장점과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가치관.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그런 사회를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러한 헌법적인 자유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자유가 아니었나요? 트럼프는 달리 보이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빅 가버먼트에 의해서 박탈되었던 프리 스피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 의회에 들어가서 자기네들 의견을 발표해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중벌을 받고 그 젊은이들을 지금 거의 전적으로 사면을 한 것이죠. 네. 그런 표현의 자유를 복구시키겠다. 우리 미국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ower of the people. 이 국민들의 그러한 주권, 국민의 권력, 정부는 통치는 그 힘이 국민에서 나온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톱니처럼 맞물려서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 개인의 기여, 그것이 바로 merit, 개인이 가진 그런 장점, 미점들이죠. 거기에 기반한 성공을 거기에 reward, 보답을 하는 미국 사회 질서, 경제 질서를 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 가버먼트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뭐 소수 인종은 무엇을 보장해주고 여성에게는 뭘 보장하고 뭐 이민자 언제 얼마 안 되는 데는 뭐를 주고 이런 거 다 소위 쿼터 그 정원제, 할당 이런 것을 싹 없애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명령을 해서 흑인들에게 소수 인종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주고 더 커다란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런 행정부의 명령, 정책적인 예를 들면 affirmative action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정부의 그런 행동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해제 미국 사회에서 정치에서 제기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Our sovereignty, safety and justice라고 하는 거 우리 주권, 안전 그리고 우리의 정의는 minimal government에서 시작한다. 최소한의 정부 통치. 지금까지의 정부는 특히 US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는 개판이었다. Vicious, violent, 아주 악질적이고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and unfair, weapon, 무기, weaponization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하지 못한 그런 무기를 휘두르는 정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취임사에서 쓰인 여기 지금 제가 인용부에서 쓴 것은 그 표현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특히 Justice Department 그 법무부를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will end 끝날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의 대구성은 military strength 그 국가의 국방력 그리고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지킨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죠. Build the strongest military ever. 가장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강력한 그런 군부, 군사력, 군대를 build 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취임사의 중간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 국가 방위가 또 어디하고 또 합쳐지냐면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사이버와 스페이스 인터넷상의 그러한 그리고 스페이스 상의 미국의 주도권 그리고 외국 세력의 격퇴 온라인에서 인터넷망에서 외국이 해킹 들어오고 동맹을 추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미국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고 그리고 전쟁에 있어도 우주전쟁, 미국의 주도력과 그리고 선점하는 그런 움직임. 그것이 미국의 글로벌 위치를 확고하게 해줄 것이고 미국의 글로벌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Space Exploration, 우주를 탐색하는 것이죠. 거기 가서 개발을 하고 Technological Ambi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그런 야심, 야망입니다. 우주 탐사를 하고 화성에 astronauts, 그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그래서 미국의 우주의 주도권, 지배력을 선점하겠다. 이것을 트럼프는 Our Manifest Destin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Manifest는 자명하게 뚜렷하게 인식이 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운명이다. 이 미국이 이제 이런 사명을 운명처럼 분명히 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어디로? 이것이 이제 into the stars, 별로 가고, 또 New Horizon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Horizon은 수평선, 지평선, 땅, 물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평선, 지평선이 별로 가고 우주로 가는 것이 미국이 선점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명백한 운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의 민족적인 프라이드고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은 처음의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서쪽으로, 그리고 미국의 영토 자체가 확장이 됩니다. 멕시코 쪽의 영토를 상당히 많이 합병을 해드리고, 전쟁과 또 전쟁 이전에도 야금야금 충돌이 있었죠.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영토를 뺏게 되죠. 그래서 서부와 북미 영토의 확장과 함께 미국의 정신, 가치관, 정치 체제, 민주주의, 미국의 문명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사명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때 바로 썼던 표현이 Manifest Destiny예요. 여기 참고로 써드렸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정책과 그리고 정신적인 기조를 미국이 19세기 중반에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텍사스를 1936년에 합병하고 멕시칸 아메리칸 전쟁을 통해서 46년에서 48년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뉴멕시코, 그리고 텍사스 이쪽의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부 개척, 그리고 원주민의 영역을 획득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와 우주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하고 거의 선제적인, 공격적인 움직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독보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둘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다지 뭐 잘못된 것이 아닌 듯하게 보이는 일란 머스크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이스 X의 창립자이자 CEO죠. 그래서 이 Government Efficiency Department라는 정부 효율성이라는 부를 트럼프가 이 머스크를 위해서 하나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상은 감찰하겠다라는 그러한 부서인데요. 거기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에서 재생 로켓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화성에 인간 휴먼 해비tat 정착지를 추진을 한다든지 그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하고 또 상용화할 것인가 그런 식의 추진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요. geopolitical, 미국의 국제 지정학적인 그런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global territorial ambitions,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영토적인 야심을 꿈꾸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우선 가장 급선무로 페나마의 커넬, 미국이 20세기 초반에 테디 로즈벨트, TR 대통령의 지위로 추진했던 파나마 커넬이죠. 미국이 먼 길을 남미를 돌지 않고 파나마 커넬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 패나마 커넬 여기 TL이 그 티어도어 로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로즈벨트 말고. 네. 그래서 1903년 이후로 미국이 관리를 해왔던 오랜 동안의 관리를 해왔죠. 그러나 77년에 보다 국제적으로 인권 중심, 외국의 또 권한도 많이 존중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완전히 패나마에게게 이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홍콩의 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눈에는 무슨 소리야? 이게 바로 중국이야. 중국이 여기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과 안보 영역을 바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 미국이 경제적이고 국가 안보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패나마 커넬을 우리 걸로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할 거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취임사에서 언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영토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선 캐나다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거기 그렇게 혼자 그렇게 힘들게 넓은 땅에 미국보다 큰 넓은데 거기 인구는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차라리 들어와. 또 51번째 주로 들어올 것을 이렇게 암시를 넘어서 표현을 몇 번 했죠. 취임사에는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취임사가 국제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런 국가 안보와 경제적, 그리고 캐나다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그런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패러노이드, 그 피해를 확대시켜서 보는 그러한 관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중국에 대한 그러한 견해입니다. 바이든은 그러지 않았나요? 물론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세게 했던.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의 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경제를 생각해서는 미국은 아마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쯤에는 이러한 입장을 정말 추구했더라면 그때에 이미 브레이크를 효율적으로 영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리 없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됐던 그러한 이슈입니다. 미국은 많이 그런 점에선 좋은 시기를 놓친, 지금은 너무 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 그러한 세력인 것은 분명하죠. 아무쪼록 중국을 여기 모든 나라에 지금 홍콩이 이게 바로 지금 중국 정부가 이걸 로봇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캐나다도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그린랜드입니다. 우리가 평평한 지도 말고 그 글로브, 그 스피어, 그 지구본을 가지고 보면 그린랜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초연연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린랜드에 중국이 지금 들어가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중국의 세력이 그린랜드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 지정학적으로 그린랜드를 우리가 I wanna buy it. We'll have to purchase it. purchase나 buy it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계속 트럼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래, 구입할래, 구매할래. 얼마 하면 되겠어. 지금은 현재는 그린랜드 쪽이나 그린랜드의 그런 국가의 주권은 덴마크가 가지고 있죠. 그 덴마크나 그린랜드나 모두가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린랜드에 대해서 계속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린랜드를 purchase 또는 buy it 이런 표현으로 지정학적 전략으로 중요한 위치다. 중국을 견제하는
시급한 그런 과제의 땅이다. 천연 자원이 묻혀 있고 미국의 경제의 앞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시사 만화는 뉴욕의 뉴욕 포스트의 1월 12일 그 시사 만화입니다. 네, 이러한 트럼프가 선언한 자신의 2차 임기의 그 청사진을 보면 Golden Age of America, 정말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이냐.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위태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하원에서 두 번을 탄핵했는데, 당했는데, 그때의 근거가 바로 abuse of power, 권력의 오용남용입니다. 그리고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의 그 질서 파괴, 방해인데요. 이것이 가진 함축적인 의미, 그리고 뉴욕주의 그렇게 중범 범죄자로 펠런으로 규정이 된 상태에서 2기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다지 행복한 그림은 대통령 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 아까 허버트 후버의 경우도 그렇고 비즈니스맨이 그렇게 정부의 기능을 인수할 때 오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가 퍼블릭이고 인트레스트고 어디가 프라이빗인지 여기를 헛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프라이빗 섹터의 사람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퍼블릭 섹터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자본과 많은 미국에서 대통령들이나 뉴욕시 19세기 말에 엄청난 비리와 그런 것이 있었죠. 아까도 그 워런 하딩 대통령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지만은 나중에는 티팟 돔 스캔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캔들이 있고 또 다른 비리들이 발견이 된 그래서 치욕 속에 사라진 그런 케이스인데요. 또 20세기 후반에 라스퍼로라고 하는 리포럼 파티 미국의 개혁당의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이끌었던 라스퍼로가 있죠. 많은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도 미국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중요한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고 텍사스 밀리어네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퍼블릭 트러스트를 갖지 못한 결국에는 그 센세이셔널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계획들이 국민들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 어디까지가 프라이빗하고 어디가 퍼블릭한지 트럼프도 굉장히 그 구분이 분명치 않고 지금 장관들이나 중요한 요직에 사람들을 임명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리고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진 재산이 두 배가 되느냐 이미 이런 식의 굉장히 들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고 지금 그런 경고음을 날리고 있는 것이 이 취임 초기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지도력과 그 추진력, 이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 공화당 사람들까지 다 동의하는 그 사람들이 투표 트럼프에게 던졌던 것과 이 사람을 훌륭한 우리가 존중할 만한 트러스트할 만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계속 인정을 하고 응원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을 2020년에 추구했을 때 바이든에게 결국에는 승복하지 않았지만은 졌던 그 패배를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그 선거의 그 개표에 있어서 공화당 사람이 그 주에 또는 카운티에 선거위원장이나 선거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이 우리 영역에서는 이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다. 세고 또 어떤 데는 또 세고 또 세고 그런데도 승복을 하지 않았던 그런 대선 결과의 불복이 어떤
나만의 그런 주장, 즉 영어로 dogma 또는 self-righteousness, 나만의 그런 정의라고 공화당에 비중 있는 정치인들까지 그러한 지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그러한 모임도 만들고 그런 운동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리퍼블리커니즘, 전통적인 American, traditional American values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태한 미국의 middling ground, 그 중간에 커다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그런 브랜드의 리퍼블리커니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부시의 리퍼블리커니즘과 다른 것이죠.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은 대통령이라고 끄떡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거기까지 그러한 존중 의성까지 자기의 주장들 이런 블루프린트,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이것을 추진해 가서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고개 끄덕이는 미국인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초반이 그다지 순조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 공화당에 예를 들면 존 머케인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오바마에게 패했어요. 그리고 또 2012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밋 롬니 역시 오바마에게 두 번째 트럼에서 오바마가 다시 승리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고 밋 롬니는 아직도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죠. 지금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작은 출범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공의 합의, 협상, 타협 이런 것들, 게임의 룰에 승복하는 것, 그리고 내 패배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 철학의 총합보다 작은 사소한 것들, 작은 룰에 따르는 것, 작은 절차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의 총합이 더욱 중요한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영토적인 야심. 이것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탄받아서 아마 트럼프가 얼마나 이것을 가치 있고 그런 국제적으로 인류가 오케이 할 만한 그런 것일지 이것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주권주의는 우주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물론 중요한 국제적으로 그 self determination, 민족이 자기의 앞길, 자기의 오늘,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주로 윌슨 이전에부터 있었어요. 7, 8세기에 웨스트팔리아, 영어로 웨스트팔리아 그런 협정에서부터 계몽주의 시대, 이때부터 국제협약과 국제법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국민 주권의 원칙이 그 이후로 세워진 그리고 국제법이 이제 계속 정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정면의 위협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린랜드 사람 덴마크 자체가 꽃방귀를 끼고 단숨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세계의 정세를 미국만을 위한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한다면 독선의 위험이 국제적인 데까지 퍼져서 일부의 전쟁은 자기가 종식시키겠다고 하는데 또다시 국제적으로 여기저기가 들쑤셔지고 불안정한 요소를 촉발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난세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1년, 1년 반 단기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차 대전 직후에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게 이 하딩 대통령도
그 normalcy, 1차 대전 이후에 정상의 그런 사회생활, 정치생활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런 관세를 올리고 미국 중심의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이것이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각 국가가 우리만의 벽을 쌓고 관세의 벽을 쌓고 무역을 안 해요. 거래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10년 정도를 가면서 2차 대전이 문턱까지 치닫는 것이죠. 지금은 이러한 국제 정세나 국가들이 주고받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우리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공존, 공생, 그리고 공공 번영이 가능한 그러한 글로벌 리더들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해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정말로 아수라장, 이 여러 해 동안 이제는 된 것이죠. 작은 세월이 아니라고,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물론 그분에게 악담을 하거나 미국이 크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해도 그 사회를 잘 이끌고 그 사회가 또 세계와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력이 발휘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저께 있었던 취임사를 통해 본 그러한 미국의 모습, 그렇게 순조롭거나 호조롭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1차 임기와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모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렇게 abuse of power 많은 사람들이 와치를 하고 있거든요. 권력의 오용 그런 문제도 심각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7가지 중요한 통치 철학과 방향, 노선, 그리고 정책의 기조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